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채팅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황당한 얘기들 많네요. 황당한 얘기들. 자, 어떤 분이 채팅에 나온 얘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직 이야기가 나오니 제 친구가 생각나네요. 대기업 생산직 잘 다니다가 갑자기 이 말을 하더군요. 여자친구 사귀고 싶은데 의사가 되면 여자친구 사귈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 하더니 갑자기 잘 다니는 대기업 생산직 그만두고 노량진 가서 수능 공부하다가 4년째 놀고 먹고 점점점. 아, 왜 이렇게 한심하냐 진짜. 남자분 제발 이러지 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꼴랑 여자 하나 때문에 진짜. 제일 여러분 한심한 게 뭔지 아세요? 이성 하나 때문에 인생 던지는 거야. 제일 바보 같은 게. 사실 이런 짓은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더 많이 하죠. 아니 생각해봐. 여자에 안 꽂혔으면 그냥 공장 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대기업 생산직이면 그리고 여자를 못 사귈 게 아니죠. 사귀려면 얼마나 사귈 수 있죠. 사기 좋죠. 왜냐하면 대기업 이미지도 있고 돈도 많이 버니까. 저 나이 때 한번 생각해봐. 보통 대기업 생산직이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한 20대 초반이나 중반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같은 남자가 봤을 때 저 나이 때 저만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 보통 뭐 LG 디스플레이나 뭐 LG 계열사 같은 공장을 간다고 쳤을 때 보통 한 23살, 25살 요 정도 사이의 나이대 분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다른 이제 동년배 남자애들은 직장을 가지지 못했어요. 안 그래요? 보통 25살 남자분들 중에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되겠어? 거의 없습니다. 대학생이거나 아니면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거나 정상입니다. 그게. 그러면 대기업 생산직에 갔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좋은 데 들어갔고 그 나이 때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이건 뭐 반박할 수 없는 거죠. 괜찮은 건데 뭐가 아쉬워서 생산직 그만두고 여자 때문에. 안 그래요? 참 진짜. 진짜 이런 이성이 꽂히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남자분들 뭐 남자 여자 좋아할 수 있고 여자가 남자 좋아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거에 못 매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매력 없는 사람이 대놓고 이성에 목매는 사람이에요. 이런 짓을 남자가 대다수 많이 합니다. 이런 남자분들 때문에 설거지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짓을 남자분들이 많이 해서 남자분들 이미지를 박살시킵니다. 땅에 떨어뜨리죠. 뭐 이성이 호감이 있고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건데 어느 정도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체면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난 남자분들 중에 그런 사람 정말 싫거든. 아무 여자한테나 다 들이대는 사람들. 아니 본인이 뭐가 아쉬워서 안 그래요? 뭐 그렇게 사귄다고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오래 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처음부터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데 그렇게 사귄다 하더라도 행복할 것 같아요? 뭐가 행복합니까? 그냥 지지 끌려다니겠지. 그냥 지갑전사 역할을 하겠죠. 남자분들한테 감히 얘기하고 싶어요. 남자분들 있잖아요. 절제력이 중요합니다. 본능에 충실하면 인생을 망칩니다. 정말. 남자분들 본능에 충실하면 인생 망친다고요. 성인이 되면 이성적인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성적인 능력. 우린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인데 사람. 보면 제가 이런 분들 있잖아. 뭐 이성이 못 미는 사람들. 여자에 환장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직업 가지면 뭐 연애할 수 있겠지. 여자 만날 수 있겠지. 이런 분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케이스 특징이 첫 번째가 보통 자기 외모에 자신감이 없어요. 자기 외모에 자신감이 없고
말주변도 없고요. 자존감도 낮습니다. 거의 공통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자기가 자존감이 낮은 게 뭐 연애를 못해서 여자를 못 만나서 그렇다. 근데 그거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얼굴에 대반이 티가 날걸요, 아마? 그리고 뭔가 자기 외모를 뭔가 좀 좋게 본다거나 아니면 가꾼다거나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하고 얘기도 잘 못 나누고. 남자분들 제발 이러지 마요. 아니, 난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기 전에 나부터 좋아하기 바래요. 응? 좋아하기 전에 나부터 좋아하고 가꿀 줄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누가 누구 좋아한다는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은 남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부터 좀 사랑하고 좀 가치 있게 보고 좀 내적 능력을 좀 가꿀 줄 알아야 됩니다. 취미생활도 좀 즐기고 혼자 있을 때 외로워하지 않고 좀 개인적인 시간도 가지고 그렇게 좀 자기 인생을 좀 유익하게 살 줄 알아야 저렇게 안 돼요. 근데 저런 분들이 꽤 많아, 남자분들이. 저런 분들 특징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모에 자신감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자존감도 낮다, 뭐 그것도 있지만 취미도 없습니다. 딱히 취미라고 하면 뭐 술 먹는 거, 맨날 술 먹는 거. 저런 분들의 특징이 또 술을 좋아해. 마로트님 궁금할지 모르겠는데 술을 엄청 좋아해요. 저런 분들 취미가 딱히 없어. 술 먹거나 유튜브 보거나 아니면 게임하거나. 여러분, 술 먹는 건 취미가 될 수 없습니다. 마땅히 취미가 없으니까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분들한테 감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만의 취미를 좀 여러 개 만들어야 됩니다. 취미가 많아야 돼. 네. 취미가 여러 가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하고 어울려 하는 취미가 아니라,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취미도 좋겠지만 굳이 사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취미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왜 외로운지 아십니까? 뭔가 내가 집중할 게 없어서 외로운 겁니다. 내가 뭔가 하나에 뭔가 몰두하거나 내가 뭔가 꽂히는 게 없어가지고 외로운 거예요. 근데 사람을 찾아보면 꽂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못 찾아서 그래. 저도 꽂히는 게 있습니다. 꽂히는 게 있으니까 뭐 혼자 있어도 제가 안 하던 시간이 잘 있으면 좀 시간이 모자라요. 나이 먹었는데. 지루한 게 아니라 시간이 모자라. 어렸을 때는 저도 꽂히는 게 없어가지고 좀 외롭다, 쓸쓸하다는 생각 많이 가졌는데, 나이 먹고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찾고 그 즐기고 살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요.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시간을 할애하고 뭔가를 남기다 보니까 하루가 빠듯해요. 그래서 이 친구분하고 저의 차이는 뭐냐 하면 나에 대해 관심이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각자 자기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는 관심이 없지만 타인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타인한테는 엄청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이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관심은 없는데 타인한테 굉장히 관심이 열성적일 겁니다. 그래서 타인이 하는 것들은 다 따라하려고 그래. 저게 뭐 여자가 좋아서 뭐 저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남들은 여자를 만나는데 자기는 못 만나니까 남들 하는 거 자기도 하고 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제일 불쌍한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저런 행동은 남자분들도 많이 하고 여자분들도 많이 합니다. 내 주변 애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내 주변 애들이 누굴 만나니까 나도 만나야 된다. 내 주변 애들이 결혼했으니까 나도 결혼해야 된다. 내 주변 애들이 저런 옷을 입고 다니니까 나도 입어야 된다. 제일 불쌍한 인생이야.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 앞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사람 만나면서 즐겨할 순간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좀 죄송한 얘기인데 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사람을 통해서 뭔가 힐링을 받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개인주의, 각자 도생이 팽배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가 챙겨주거나 보살펴 준다거나 하는 행동을 못 할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죠. 그러면 나 살기조차도 바빠가지고 누구를 돌보지 못해. 살건 얘기도 못하고. 사람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만나도 뭐 이렇게 정감이 있다거나 따뜻한 얘기를 못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내 혼자서 내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각박해지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이루기가 힘들 겁니다. 점점. 교감을 이루기 힘들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앞으로 살기 어려워지는데, 살기 빠듯해지고, 누군가는 정말 인생이 자빠지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리고 세상이 각박해지니까 나쁜 마음을 먹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등쳐먹으려고 한다거나,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거나, 나를 어떤 범죄에 집어넣으려고 한다거나,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 많아집니다. 보통 경제가 어려워지면 생계형 범죄 같은 거 많이 늘어나거든요. 혼자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너 돈 없지? 이거 하면 월급쟁이보다 많이 벌어 꼬셔가지고 같이 범죄에 끌어들이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IMF 때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 뭐 사기나 뭐 절도 같은 거. 작물 범죄 같은 거. 이런 게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오히려 사람을 통해서 힐링을 얻기보다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당하는 사례도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경계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어떻게 내가 쓸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해지는 거야. 근데 평소에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제대로 뭔가 다뤄본 적도 없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런 사람들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돼? 외로워져요. 자꾸 남들, 내가 못 가진 걸 하는 사람을 자꾸 동경하게 돼. 인스타 같은 거 보면서 나는 여친이 없는데 누구 여친 만나면서 데이트하면서 사진 찍고 이런 거 보게 됩니다. 그런 것만 찾게 돼요. 그러면서 자꾸 갈망하게 되는 거죠.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아까 여기 말한 이렇게 이성이 못 믿는 사람 특징이 인스타 중독입니다. 이런 사람 치고 SNS를 안 한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본인 인스타, 페이스북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예쁜 여성이나 있으면 어떻게든 팔로우 한다거나 마팔한다거나 어떻게든 DM 메시지 보내려고 안달이 나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해봤다고 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제발. 남자면 이런 짓 좀 하지 마. 이 뭐한 짓이야 이게. 남자면 다 시키고. 이런 분들 때문에 여자분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자기가 능력이 대단하지 않은데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데리고 갈 사람이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연에 적힌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한테 감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갈갈. 이성을 좋아하는 건 좋아. 근데 절제해줘야 돼. 거기에 못 매면 안 돼요. 나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 나 사생팬 정말 싫어하거든요. 사생팬은 팬이 아닙니다. 그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사랑고시 못하는 거예요. 팬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싫어하는 행동을 알면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넘어간다. 그건 팬이 아니에요. 그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더라도 선을 지키고 정해진 영역 안에서 침범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이성을 통제하고 나의 어떤 본능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조절하지 못하면 본인의 인생은 피폐해지고 자존감은 낮아지고 자꾸 남들 쫓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인생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